여러분들 그 시작하기 전에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여기 원래 단원 제목이 수학적 기납법이에요. 그쵸? 근데 이 교재에서는 이 원래 수학적 기납법이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기납적 정의라는 게 일단 나오고 두 번째는 수학적 기납법이다라는 증명을 이제 배우죠. 방학 때 다 아마 해보셨죠? 이제 배우는데 이 교재에서는 제가 이 내용을 안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따로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요거 쌤이 그 방학 때 그 내가 공부를 했는데 조금 까먹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쌤이 이거 오늘 자료를 좀 챙겨드릴 거야. 알겠지? 쌤 교재 일부랑 그 다음에 강의 그 컷 해갖고 일단 보내드릴 건데 강의 분량은 20분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좀 너무 기억이 안 난다 싶으시면은 이거 일단 수강하시고 그다음에 문제 푸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알겠지? 오케이. 문제 하시고 오늘 제가 이것만 좀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억정이. 교재 한번 보시죠. 밑줄 치고 하나씩 좀 볼까? 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자, 수열을 정의할 때는 그 밑줄 치세요, 여러분들. 자, 일반항을 나타내는 방법도 있지만 처음 몇 개항과 이웃한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이 컨셉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수열의 어떤 규칙성을 수식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오늘 테스트마저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제 일반항을 만드는 거. 일단 요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방금 언급한 이 얘기를 우리가 수학에서 기납적 정의다라고 불러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고 기납적 정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은 얘는 일단 초항이다라고 얘기하는 특정 항들에 대한 정보가 일단 몇 가지 초반에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자어로 점화식이다라고 부르는데 이 같은 관계식이 일단 주어짐으로써 수역을 정의하는 방식이에요. 점화식은 좀 일반화시켜서 적어보면 뭐 이런 식의 등식 관계를 우리가 점화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시면은 AN과 AN 플러스 1이 이웃한 두 항이죠? 걔네들에 대한 어떤 관계식을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점화식이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뭐 항들은 이웃한 세 개의 항에 대한 관계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점화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시 한번 좀 들어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A n 플러스 1이 뭐 2n분의 n 플러스 1 an이다 이런 식이 있다고 한번 써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얘는 n번장과 n 플러스 1번장 사이의 관계식이니까 점화식으로 우리가 부여될 수가 있겠죠. 근데 얘만 알고서는 우리가 이 수열을 전부 다 완성할 수가 없는 게 뭐 뭔가 시작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초항이에요. 그치? 뭐 관례적으로는 첫 번장이나 두 번장을 알려주는 거니까 일단 뭐 얘가 만약에 3이다 이렇게 일단 주어진다고 치면은 뭐 뒤에 가서 연습하겠지만은 내가 n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주어진 관계로부터 누구를 구할 수 있어요? A2를 구할 수 있죠. 또 거기서 구한 2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누구를 구할 수 있어요? A3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우리가 항들을 다 정의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요게 수열을 정의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아요. 교재에서 밑줄만 치고 일단 넘어가죠. 거기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처럼이라는 여러분들 말 보이죠? 거기 밑줄 치시면 되겠다. 자, 처음 몇 개 항과 이웃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기납적 정의다라고 하고요. 자, 이때 이웃한 항들에 대한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시죠. 자, 일단 교과서상에서 우리가 기납적 정의를 다루는 방식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또다시 등차랑 등비가 나와요. 즉 등차나 등비를 나타내는 점화식은 따로 기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만들자. 이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1번이 아닌 것들,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점화식이 나오는 테스트. 그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일단 등차나 등비임을 알려주는 점화식은 좀 암기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막상 식 보시면 외울 것도 사실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보니까 한번 좀 봐볼게요. 자, 1번 등차 수열의 점화식. 1번, 2번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겠죠? 하이라이트 둘 다 쳐놓으시고요.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보면 노골적으로 이웃한 두 항의 차가 어떤 D라는 값으로 일정하다라는 말이니까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의 정의죠. 그치? 2번 같은 경우는 민지야 요거는 아주 유명한 무슨 관계식이지? 맞아요 여러분들 이게 등차 중앙 관계식이죠. 등차 수열에서 N나 우리가 이웃한 세 개 항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식이기 때문에 이거임을 토대로 등차 수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등비 수열의 점화식도 마찬가지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웃한 두 항의 비가 일정하다는 거니까 공비가 아닌 등비 수열. 자 2번은 등비 중앙 관계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니까 등비 수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무대에서 등장을 하니까 자 나오면 알아보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래쪽 예시 빠르게 한번 풀어볼까요? 아마 다 하셨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왜냐하면 굉장히 노골적이기 때문이죠. 1번부터 한번 봐볼까요? 본인 한번 얘기해보자. 본이야, 일단 요걸 토대로 알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수열이 무슨 수열이다? 맞아요. 등차 수열이고 공차는 몇이다? 5다라는 거. 여러분들 노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러면 10번장을 구하는 거니까 첫 번장에서부터 출발하면 되겠네요. 9칸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답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혁빈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혁빈아, 요거 가지고 일단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네? 자,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근데 또 앞에 거랑 다르게 공비 같은 게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다 보니까 초항에 대한 정보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웃한 두 항의, 이웃한 두 항은 아니죠? 어쨌든 두 항의 비율을 토대로 일단 공비를 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또 10번장 구하는 거니까 5번장에서 출발하시죠? 24에다가 공비를 5번 곱해서 여러분들 답을 내시면 되겠죠. 좋아요. 이렇게 알아볼 수 있으면 좋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자, 쌤이 아까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점화식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치? 뭐 이거 일단 외웠으니까 이거 아닌 거 구별하는 거 되게 쉬울 거예요. 태어나서 생전 처음 보는 점화식. 그래서 이런 거 나온다. 이런 건 어떻게 다루느냐? 교과서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야, 이거는 그냥 너네 처음 보는 거니까 열심히 나열해.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끝을 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열심히 그냥 집중해서 나열하자. 약간 이런 거에 불과하고 아래쪽 거기 예시 한번 보시면은 첫 번장이 3인 수열 AN에 아래와 같은 관계식이 나와 있다. 이때 A 몇을 한번 구해보자. 5를 한번 구해보자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1부터 집어넣어서 2를 구하고 2를 집어넣어서 3을 구하고 이 과정을 4번 정도 반복을 하면 5번장을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괜찮을까? 자, 아래쪽에 예시 나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한 번씩만 좀 해보고 넘어가자. 쭉 해서 아래처럼 나오는지만 확인하고 갑시다.
5분의 16 잘 나와요, 여러분들? 그치? 집중해서 하셔야지 또 한 가닥 자칫 잘못하면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그치? 이런 것들은 좀 경계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설명은 끝났어요. 교과서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딱 여기까지예요. 엄청 쉽죠? 개꿀. 그치? 이러고 야 이제 시험 보러 가 이러면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길 가다가 막 벽돌을 맞는다거나 그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교과서상에는 여기까지만 얘기하는데 어쨌든 기준이 되는 건 수능이잖아요. 그럼 이만큼의 지금 갭이 이제 또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알면 돼. 뭐 근데 이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래? 학교 프린트 같은 거. 아 근데 안 풀려요. 그치? 그래서 이 갭을 지금부터 메꿔드릴게요. 교과 외라기보다는 수능에서 출제된 거 기준 개념을 조금 더 연장을 한번 시켜보겠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지?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자 다음 페이지부터 출발합시다. 지금부터 심화 개념이에요. 빌드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낯선 점화식이 나왔을 때 그냥 나열하면 된다 라는 식의 얘기에다 조금 살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제목에 여러분들 비추실까요? 나열하여 규칙성 발견이다 라고 쌤이 적어놨죠. 자 안타깝게도 문제에 따라서는 그냥 무지성 나열해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더라. 그럼 그 시그널은 어디서 받느냐 라고 했을 때 쌤이 아래쪽에 세 가지 제안을 좀 드립니다. 자 번호만 좀 보실까요 여러분들? 1번 만약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항번호가 10보다 크다. 뭐 예를 들어서 한 15번째 항을 물어보더라. 그럼 수진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까 문제와 같은 점화식이 나왔을 때 15번째 항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15개 정도 충분히 나열해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기준으로 15개 정도가 어때요? 체감상? 이것만 맞추면은 내가 만약에 100점이야. 그럼 여러분들 15개든 뭐 20개든 해보는 게 사실은 맞겠죠? 제가 이해됐어요? 그치? 근데 만약에 이번에 항번호가 100이야 100 그럼 그때 어떡할래? 시험지 찢어버릴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굉장히 노골적으로 항번호가 10보다 조금 큰 경우 중에서 굉장히 큰 경우 그치?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이건 무지성 나열이 아닐 거야 라는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정 값을 만족하는 항을 구하는 경우 2번 요거는 여러분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점화식이 하나가 나왔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야 너 근데 말이야 너 너 AM이 얘가 뭐라고 할까 뭐 얘가 2가 되게 하는 M 값을 한번 구해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는 약간 좀 다르죠. 나침판이 따로 정해져 있지가 않다는 점에서 뭔가를 찾아 나가는 게 목표치가 없다 보니까 규칙성을 어떻게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괜찮아? 그지? 여기 2번. 그 다음에 3번. 자 만약에 문제에서 합을 물어보고 있다. 이거 굉장히 큰 시그널이죠. 자 만약에 이런 세 가지 시그널이 문제에서 나왔을 경우 자 반드시 규칙성을 좀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자 규칙성을 찾는다라는 것도 일단 우리 나열에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나열할 때 내가 막상 나올 수 있는 규칙성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일반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1번 나열하다 보니 이게 어느 순간 등차나 등비가 되는 경우에 빈도가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뭐 오늘 테스트에서도 그랬고 겁나 많이 나오죠? 자 주기성을 숨겨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알아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 모두 수열이다라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소개한 적 있죠? 특정 자연수로 나눈 나머지 기준으로 규칙성이 존재하더라. 그치? 자, 이런 것들까지 나올 수가 있으니 내가 만약에 규칙성을 반드시 발견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나오기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만 문제를 한번 적용 한번 해보죠. 16페이지 자, 1, 2, 3, 4 내용자 한번 풀어보세요. 사실 요 문제 4개는요 요렇게 좀 나누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이렇게 유난가 혹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다 푸신 것 같으니까. 요 1번, 2번이랑 3번, 4번은 선생님이 어떤 기준으로 나눈 걸까요? 1번, 2번은 맞아요 여러분들 1번, 2번 같은 경우는 구하고자 하는 바가 아무래도 좀 가볍죠?
라이트예요. 세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정도를 구하는 거니까. 다만 이제 여러분들 점화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냥 직렬 형태의 점화식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어차피 이 점화식이라는 것도 하나의 함수 관계식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간별 함수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막 심지어 막 세 줄이 나오기도 하거든. 하지만 뭐 전혀 이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나하나 집어넣어 가시면서 답수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두 개는 제가 따로 안 할게요. 그치?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4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앞에서 들었던 예시의 질문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쵸? 자, 4번은 보시다시피 지금 100번째까지 합을 구하라고 있고요. 그치? 얘 같은 경우는 문제에 물어보는 방식이 너 절대값이 3이 되는 항번호가 몇인지 한번 구해봐. 이제 이런 거니까. 맞죠? 자, 확실히 문제를 보시고 아 이거는 뭔가 규칙성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부터 여러분들 저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초항 두 개가 나와 있고요. 점화식이 이거 약간 뭐 어떤 느낌일까? 뭐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숫자를 빼서 그 다음 걸 약간 만든다?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그죠?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시작 몇이에요?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만들어주고 그죠? 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마이너스 9인가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볼까요? 그럼 몇이에요? 마이너스 3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그죠? 뭐 아직 규칙이 따로 안 보이죠? 또 한번 해볼까요? 그럼 몇이에요? 6인가요? 이제 또 한번 해볼까요? 9 그럼 괜찮은데? 그치? 왜냐면 여기서 9가 나왔다는 거는 그 이후에 나오는 값들은 어차피 여기서의 패턴이 그대로 지속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좀 있다 보니까 자 주어진 수열은 무슨 수열이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 주기 수열이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이거 주기가 몇인 거니 얘들아? 주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6이죠. 보통 한 주기가 한 5 정도만 넘어가도 사람이 되게 불안을 느껴요. 왜 안 나오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그치? 근데 그럴수록 요 물어보는 것 때문에 흔들리시면 안 돼. 이게 내가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명히 규칙성이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계속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 주기라는 것도 보이는 거니까 이 정도 주기는. 자 좋습니다. 답을 한번 좀 내볼까요? 어차피 요 6개가 지금 반복되는 건데 절대값을 씌웠을 때 3이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일단 요때가 지금 주어질 거에 만족하고요. 그다음에 요때도 주어지는 거 만족하니까 이런 값들을 위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요때는 여러분들 K가 몇인 거고요? 2인 거고요. 그죠? 그 다음. 맞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기라는 도구가 있다 보니까 자, 이 다음에는 그 다음에 몇이 나오고 8이 나오겠죠? 그 다음 몇이 나오고 11이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럼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따로따로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통째로 얘를 만족하는 항번호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요런 식의 구조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둘 다 규칙성이 되게 명확하죠. 각각 따로 보면 어차피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인 거고 요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공차가 몇이에요? 3인 등차 수열이 이러니까 뭐 연속적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네.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2, 5, 8, 11이니까 우리 그냥 뭐 일반으로 아예 좀 만들어 볼까요? 야 그럼 너 K가 될 수 있는 값의 역할이 뭐야?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공차가 지금 3인 등차 수열인 거니까 3n 마이너스 1 뭐 이 정도 일단 이런 데 만드시면 되고요. 조건에 만족하는 K가 몇 개 나와라는 거는 뭐 아무래도 요 n자리에 몇을 집어넣었을 때가 100에 가장 근접할까? 요거를 찾는 것과 사실 다름이 없겠죠. 괜찮아요? 유나가 한번 더 마무리 해줄래? 얘네 몇이 들어갔을 때가 100에 가장 가까워요? 33 그지? 33 34는 100을 딱 하고 넘어서 버리다 보니까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개수 체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거였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4번 이어서 보시면요. 점화식이 제법 단순하게 나와 있습니다. 민재야, 혹시 요거는 규칙성이 어떻게 나오니? 이것도 주기가 나옵니까? 혹시 반복되는 것만 저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저랑 지금 밀당하신 괜찮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요게 끝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개 단위로 값이 반복됨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좋아요.
이게 오늘 테스트에 뭐 저기 몇 번 문제였지? 4번 문제인가? 그지? 이렇게 뭐 이런 식의 수열의 문제가 나왔었죠? 그지? 그때는 뭐 일일이 나열했던 것 같은데. 자, 그럼 어쨌든 주기성을 갖고 있는 수열의 합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연습했지만, 자, 요게 총 몇 세트가 나오는지를 기준으로 체크해 주는 거니까 1-2 더하기 4가 여기 100이니까 이것도 33세트 나오겠네요. 그죠? 33세트 나오고 나머지가 1이니까 앞에 나오는 첫 번째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을까? 좋아요. 자, 4번까지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또 이렇게 사이렌 우려야 되지? 그치? 선거 방송 끝나서 좀 조용해지죠. 사이렌 우려. 자, 여러분들 217페이지에 그 5번 문제가 하나가 좀 남아있어요. 맞죠? 5번 문제가 하나가 좀 남아있는데, 자, 요거는 제가 문제 보기 전에 잠깐만 뒤로 먼저 넘어갔다가 좀 볼게요. 자, 집중 테마 공략 소재라서 잠깐만 219페이지로 점프 좀 했다고 봅시다. 19페이지가 아니라 220페이지군요. 죄송합니다. 일로 한번 좀 와볼게요. 220페이지요. 자, 테마 1번에 여러분들 제목 한번 읽어보시면은 점화식을 다루는 태도샵 1번이다 라고 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열할 것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열할 것인가. 여러분들 이거 지문이 되게 무의미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 지금까지 풀었던 요 네 문제만 보더라도 어디서부터 나열했어요? 어디서부터 나열했어요? 뭐 문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문제에서 알려준 초항부터 우리가 먼저 나열했죠. 맞아요? 그 다음 어떻게 나열했습니까? 무지성으로 나열했어요? 막 침을 이렇게 막 흘리면서 이렇게 나열했어요? 그치? 그렇진 않죠? 맞아요? 자, 문제마다 나열하는 방식을 우리가 좀 뭐 규칙성을 찾아야 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뭐 이런 것도 이제 하우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여기서의 어떻게 하는 사실 그거예요. 자, 우리가 점화식을 나열하는 방법은 보통 주어진 대로 한 번호가 커지는 방향으로 보통 나열을 하죠. 괜찮아? 그치? 그럼 이렇게만 보면 어디서부터 나열하느냐 어떻게 나열하느냐 정답이 뻔히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출제되는 문제는 거기서 이제 혼란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해했었죠?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점화식을 다루는 기본적인 태도는 나열을 통한 규칙한 관찰이다. 근데 여기에 더해 어떤 항부터 나열해야 될지 어떻게 나열해야 될지 대한 논리를 한번 좀 정해볼 필요가 있다. 자, 일단 1번 어디서부터 나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자, 밑에 밑줄 칩시다. 자, 문제에서 특정한 조건이 제시된 항에 집중하여 나열의 시작점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문제는 혼란 없이 초항이었던 것이고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가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내용만 좀 먼저 보고 옵시다. 222페이지로 한번 와볼까요? 용어 정의 하나 해야 돼서요. 어떻게 나열할 것인가 라고 여러분들 되어 있는 그 페이지 보이셨죠? 자, 거기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항번호가 작은 쪽부터 큰 쪽으로 나열하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앞으로 정방향 나열 혹은 정방향 추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자, 근데 그 밑에 두 번째 줄 밑줄 반대로 큰 수부터 시작해서 작은 수 쪽으로 나열하는 행위를 역방향 나열 혹은 역방향 추론이다 라고 앞으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나열하고자 하는 방향은 그냥 문제에서 물어보는 방향 나침판이 어디야? 그럼 거기로 맞춰서 일단 가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자, 근데 일반적인 정화식은 정방향 추론에 특화된 식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역방향으로 가야 될 때는 정화식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부터 우리가 다룰 만한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할지도 모호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무조건 정방향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들어가시면 좋겠네요. 알겠죠? 자, 아까 우리 잠깐 넘어왔던 5번 문제로 이제 다시 한번 와보죠. 여러분들 문제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문제 어려운데 일단 요거는 설명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푸실 문제들이고요. 선생님이 그 고등수학 과목 중에 진짜 싫어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생님 그 고1 때부터 선생님한테 수업 들었던 친구들 하나는 뭔지 알죠? 어디나? 선생님이 그 진짜 극혐하는 그 단어 어디죠? 알고 계세요?
맞아요. 킹우의 수. 킹우의 수, 경우의 수. 여러분들 거기 선생님이 정말 싫어요. 알겠죠? 두 번째가 여기다. 여기. 이게 두 개가 공통점이 뭐냐면요. 변태적인 꼼꼼함이 필요해요. 전 이런 부분들 정말 못해요. 정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거 잘 풀 수 있는지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일단 자연수래요. 이 상태에서 점화식이 일단 나오고요. 뭐 점화식이 이해가 안 가지 않죠, 여러분들?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건 특이한 포인트는 아니고, 자, A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로 두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조건들이 주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6번장과 7번장이 합이 나와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장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윤. 딱 봤을 때 나열이 다 해야 될 거잖아. 어디서부터 나열하고 싶어? 네, 느낌상 6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다. 6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만으로 기존의 문제들과 확실히 차이가 있죠. 맞아요? 자, 앞에서는 전부 다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했는데 이미 알려준 첫 번째 항 이런 데서부터 출발했는데, 얘는 일단 얘를 거꾸로 구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어디서 시작할지를 아무리 찾아봤자 특정하게 딱 이 값이 몇이다라고 알려준 게 지금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제발 이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에 대한 고민이 일단 필요한 문제다. 그치? 그럼 두 번째, 혁빈이가 만약에 6번째부터 출발하세요 라고 해서 제가 저도 말을 뭐 무조건 들을 필요는 없지만, 그치? 알겠습니다 해서 여기서 제가 출발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언젠가는 여기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 그럼 이거는 무슨 방향입니까? 항번호가 커지는 방향이야, 작아지는 방향이야? 작아지는 방향이죠. 이 점화식은 뭔데? 항번호가 커지는 방향이 특화된 식인데 작아지는 방향으로 전개를 요구하고 있죠. 이게 역방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전략을 짜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 여러분들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혁빈이가 그래도 센스가 좀 있는 게, 보통 우리 친구들 방금까지 문제 푼 거 토대로 사실 얘부터 출발해야 되게 많이 얘기해요. 그쵸? 선생님 얘가요 뭔지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정방향이 편하고요. 얘가 그래도 자연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저는 이거를 미지수로 잡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부터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름 논리성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하자. 시작!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처음부터 뭔지 모르겠죠? 왜?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케이스 부유란 걸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알파가 홀수일 때랑 알파가 짝수일 때. 자, 홀수일 때는 2알파 제곱이고요. 짝수일 때는 2분의 1 알파예요.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제발 케이스 부유 더 이상 안 나오길. 2알파 제곱은 짝수입니까 홀수입니까? 어때요? 100% 짝수죠. 2의 거듭 제곱이니까. 괜찮아요? 케이스 부여 안 된다. 이렇게 쓸까요? 어차피 2분의 1배 해주는 거에 불과한 거니까 지수 하나 이렇게 까버리면 되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밑에 거. 자, 짝수입니까 홀수입니까? 짝수를 절반으로 나눴으니까 시작. 지원아 어떻게 돼? 눈에 굴리는 거 보소? 그죠? 자, 안타깝게도 얘는 짝수가 되기도 하고요, 홀수가 되기도 해요. 공감하세요? 왜? 예를 들어서 알파가 4 같은 게 들어갔어. 그럼 2로 나눠도 여전히 짝수고요. 8이 아니라 10 같은 게 들어갔어. 그럼 뭐가 돼요? 홀수가 되죠. 괜찮아? 자,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케이스 부여가 돼야 되는 거야. 잠깐만, 우리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나침판 한번 설정해 볼까요? 나 지금 이렇게 시작해서 어디까지 최소한 가져야 돼? A? 7까지 가져야 되겠죠? 저 조건을 이용하려면. 맞아? 그러면 A7까지 아직 단계가 지금 이만큼이 남았는데 한 번 갈 때마다 최소한 경우의 수가 지금 2가지씩 찢어져요. 맞아? 그러면은 이거 앞으로의 상황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겠죠. 그래서 이거 B 이렇게 가는 게 절대 유리하지 않다는 거죠. 괜찮아?
중간부터 시작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연습이 되셔야 되고요. 여기서 그나마 우리한테 유일하게 뭔가 등식 조건을 하나 알려준 거는 얘뿐이다 보니까, 그지? 자, 우리 보통은 6번째 항이나 7번째 항에서부터 출발하자라는 마인드가 가장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현빈이가 아주 센스가 좀 있었던 거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가 가이드라인을 좀 드릴 테니까, 자, 요거대로 그대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첫 번째. A6에서부터 출발할 거고요. 얘를 우리끼리 미수로 하나 잡도록 하겠습니다. K라고 할까요?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한 번만 가시면 돼요. 그래서 7번째 항을 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을 활용해서 K가 누군지까지 한번 구해보세요. 요게 일단 1라운드. 요것만 먼저 한번 해봅시다. 됐어? 자, 따라 여러분들 이렇게 일단 나오시면 되죠. 맞나요? 제가 이 작업 한번 수행하려고 했던 건데. 그치? 보통 이렇게 가지가 많이 나눠질 때는 요 가지 위에다가 조건들을 좀 명시하셔야 헷갈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얘가 3이 될 수도 있고 얘가 3이 될 수도 있는데 아래 거 3이 된다 K는 일단 2가 되고요. 짝수라는 가지를 만족하니까 요거 일단 K로 인정하는 거 인정? 맞지? 이응, 그지? 자, 위에 거. 자, 위에 거 만족하는 K가 여러분들 몇인가요? 몇이죠? 1? 1 집어넣었더니 성립을 하죠. 그럼 여기서 질문. 요거를 만족하는 K가 1 말고 없어요? 일 하나뿐이에요? 어떻게 1이라고만 확정 지을 수 있죠? 여러분들 요거에 대한 좀 짜잘한 고민 한 가지가 필요해요. 알겠지?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가 연립해서 풀 수 없는 종류의 방정식이죠. 지수함수와 다함수를 지금 연립하는 거니까. 맞지? 하지만 K가 1일 수뿐이 없겠다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충분히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요. 뭐를 습관 들이셔야 되냐면 잠깐 보세요. 첫 번째 항이 지금 무슨 수라고 했더라? 자연수라고 했죠? 자, 지금부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얘가 자연수면 이 AN이라는 수열은 전체적으로 어떤 수체계를 만족할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자, 자연수예요. 홀수가 들어갔을 때는 여기에 들어가서 2의 거듭제곱으로 값이 나오게 됩니다. 맞지? 그 다음에 짝수가 들어갔을 때는 2분의 1배가 돼서 값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한번 여쭤보죠. 이 AN이라는 놈 자체가 자연수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묘투를 봤을 때 혹시 갑자기 막 분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왜요? 다시. 아니, 짝수가 될 때는 2분의 1배가 되니까 그치? 무조건 결과가 자연수가 될 거고 2의 거듭제곱은 당연히 항상 모일 수뿐이 없으니까 자연수뿐이 없으니까 자, 요와 같은 세팅상으로 이 문제의 모든 숫자는 전부 다 자연수일 수뿐이 없겠다라는 걸 일단 인지하는 것은 첫 번째. 수체계를 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소리야. 그쵸? 그럼 뭐 이런 의미에서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인 거니까 그치? 당연히 그래서 몇일 수뿐이 없는 거야? 1일 수뿐이 없는 거지 뭐. 이것만이 유일하다라는 거지. 제가 이해하셨어요? 자, 두 번째 단계 같이 한번 해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여러분들 지금 뭐 구하신 거예요? 6번째 한 구하신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몇 번째 한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첫 번째 한 구하세요? 라고 했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6번째 항에서부터 출발해서 첫 번째 항까지 우리가 지금 갈 건데 이쪽 방향은 엄연히 역방향입니다. 자, 기존의 점화식은 정방향이 특화된 식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무슨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역방향으로 가져야 되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 앞으로 뭘 연습하셔야 되냐면 자 주어진 식을 역방향에 특화된 식으로 일단 정리하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알겠지? 자 이거는 처음 하는 거니까 쌤이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필기 좀 할게요. 아웃풋이 얘잖아. 인풋이 얘고. 이걸 이제 바꾸는 거야. 자 출발 한번 해볼게. 몇 번째로 할게요. 아웃풋이 난 얘가 돼야 돼. 이렇게 할게. 아웃풋이 AN이 되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 자, 첫 번째 여기부터 이렇게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민지야, 쌤 좀 도와줘. AN 플러스 1이 2의 AN 제곱이래. 그치? 그럼 AN은 이라고 식을 정리하면은 어떻게 돼요? 시작. 옳지.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로그가 나와줘야죠? 로그 2의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그치? 로그 2의 자, 밑에 거 할게요. 밑에 거 너무 쉽죠? AN 플러스 1이 2분의 1 AN이래요. 자, 그럼 AN은 시작. 2배의 AN 플러스 1이지. 이렇게. 자, 마지막에 여러분들 어디마저 바꿔주면 좋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조건마저도 우리가 바꿔주면 좋은데요. 자, 위에 거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조건은 AN이 홀수다라고 우리가 묘사됐던 값이에요. 근데 AN 플러스 1 기준으로는 그럼 어떤 숫자의 형태가 되냐? 자, 라는 것인데 자, 요거는 원래 방식에서 여러분들 결과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홀수가 들어가서 AN 플러스 1이 된다는 거니까 맞지? 자, 그러면 뭐 그냥 말 그대로 AN 플러스 1은 어떤 숫자란 소리예요? AN 플러스 1은 뭐라고 쓰면 되죠? 2의 그냥 홀수 제곱처럼 생긴 애들일 때만 위에 있는 식에 따른다는 소리죠? 공감하십니까? 이렇게 적어주죠. 2의 홀수 제곱. 그치?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자, 반대로 아래쪽 한번 가볼게요. 자, AN이 짝수입니다. 그럼 2분의 1 짝수. 2분의 1 곱하기 짝수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어떤 수가 될 수 있어요? 자, 짝수가 될 수도 있고 또 무슨 수가 될 수도 있어? 홀수가 될 수도 있죠. 이때는요. 그냥 모든 자연수예요. 이렇게 써야 될 수도 있죠. 모든 자연수.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약간 좀 의아하실 수가 있어요. 아, 선생님, 아니 요렇게 생긴 숫자랑 요렇게 생긴 숫자랑 지금 중복이 되는데 이게 중복이 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네, 여러분들 그게 말이 됩니다. 원래 역방향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식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중복이 생겨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중복이 생겨서 케이스가 여러 개가 나올 수뿐이 없는 구조를 무조건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추론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왜냐면 정방향에 특화된 식을 억지로 지금 뒤집은 거잖아. 그래서 이런 쪽에서 중복 생기는 건 일단 되게 당연하다라는 거 당하지 마시고 자, 요 식 구조대로 뭐야? 여기 왜 이걸 선생님이 여기 플러스 1을 빼먹었네? 미안해요. 그죠? 아까 이렇게 식 정리한 건데. 그래? 이렇게 일단 식을 정리해놨기 때문에 자, 반대로 가기가 굉장히 용이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값을 이제 만들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게요. 자, 집중해서 한번 보고 이제 끝냅시다. 유나, 이거 두 개 중에 쌤이 뭐 한번 해볼까? 선생님이랑. 유나 한번 물어봐봐. 2 한번 해볼까? 자, 여러분들 시작합니다. 2일 때부터 출발해서 우리는 A1까지 갈 거고요. 이제 A5부터 한번 해봅시다. 칸만 좀 미리 적어놓고 갈게요. 자, 출발. 일단 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위에 있는 거에 속하나요? 아래에 있는 거에 속하나요? 둘 다 속하나요? 지원아. 주황색에 속해? 얘가 2의 홀수 제곱이야? 이응 맞죠? 아래 거에도 자연수니까 속하죠? 그럼 이거는 벌써 가지가 두 개인 거야. 갑니다. 자, 위에 거대로 가면 시작 1이죠. 자, 밑에 거로 가면 4죠.
자 1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채민아 1 같은 경우는 위에 거에 속해 아래 거에 속해 둘 다 속해? 아래 거에만 속하지. 아주 좋아요. 아래 거에만 속하니까 2점. 본이야 4 같은 경우는 위에 거 속해 아래 거 속해 둘 다 속해? 4. 2의 거듭 제곱이긴 한데 2의 무슨 제곱은 아니니까 홀수 제곱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래 거에만 속하는 거죠. 괜찮아? 자 그대로 여러분들 따라주시면 돼요. 우리 규칙성 매우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8 이제 이렇게 오겠네. 뭐 하는지 알겠지? 여기서부터 각자 할 수 있는 사람 각자 해라. 자 선생님 계속 할게요. 2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1도 나오고 4도 나오고요. 자 8입니다. 이것도 위에 거랑 아래 거 둘 다 속하네. 그러면 3도 나오고요. 16도 나오죠. 3까지 왔습니다. 2로 올게요. 1은 아까 2로 그대로 오는 거였고요. 4는 8로 그대로 오는 거였고요. 3은 새로운 값인데 아래 거에만 속하니까 6이고요. 16 같은 경우는 아래 거에만 속하니까 32입니다. 자, A1 한 단계 남았습니다. 2입니다. 1 아니면 4죠. 8 같은 경우는 3 아니면 16입니다. 아, 공간이 개부족해요. 도와주세요. 6 같은 경우는 아래 거에만 속하니까 12입니다. 32 같은 경우는 위에 거 아래 거 둘 다 속해. 미쳤다. 5 아니면 64죠. 이렇게 나오네. 수진아, 너 한 거랑 어때? 똑같아? 아 그래요? 수진이 한번 믿어봐도 되겠죠? 선생님이 진짜 이거 개 못하거든요. 난 이런 거 하다 펜을 던져버린 사람이에요. 와, 그치? 근데 굉장히 약간 정신을 놔버리는 순간 그 한 끗 차이로 답이 안 나와버리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문제다. 그치? 라는 거를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다 하셨으면 이해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K가 몇일 때 한번 해보셔야 돼. 1일 때 한번 해보셔야 돼요.